그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이 부당 감사를 지적했던 인물이 지금 내란 특검하고 있는 조원석 네. 당시 감사위원인데 이게 특검에 임명됐다 그랬을 때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환영 메시지를 냈고요. 그분이 감사원에서 제 주심위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구조가 감사원 사무처,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타이거파. 예, 네.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라고 차관급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 거기가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이제 판결을 하는 데죠.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한테 13개의 비혐의가 있다라고 기소를 했죠.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조작 감사고 불법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판사격인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모두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끈 사람이 이제 조원석 주심 판사인 거죠. 그분이 했더니 이제 검사인 유병호 측이 이제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걸 싸우고 결국은 이 유병호가 조원석 주심을 고발을 했습니다. 감사원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그때 유병호가 사무총장임에도 감사원 위원 사실 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위원들을 갖고 놓은 거죠. 네. 이 감사원 그럼 이게 대책 정치 감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뭐 자기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감사원을 국회에서 갖고 갈 수가 있다면은 국회로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취지에도 맞고 국회로 가면은 이렇게 대통령실에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개혁 이번 국회에서 좀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라 감사원을 이제 제도적으로 개혁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우리가 검찰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는 법의 규정 사항이라 그걸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도 사실 검찰과 못지않게 전 정권에서 사실 여러 가지 폐악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감사원을 사실상 해체를 해서 그 회계감사 이 부분은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직기관 감찰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만 떼서 감사원이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근데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사안은 반드시 들어갈 거다 보고요. 그전에라도 법률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감사원의 그런 강압 감사라든지 영장도 없이 그런 강제적인 수사에 버금가는 그런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감사원 개혁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을 이제 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킨 것 자체가 제대로 감사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이 최재 감사원장 처음에 그 인사청문회 때인가요? 대통령 돕는 기관이다 감사원은. 뭐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감사원 개혁은 이게 뭐 헌법 얘기하셨지만 개헌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감사원이 뭐 한다 그러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감사원이 헌법상의 기관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에 정치부 기자하면서 쭉 보면 역대 정권에서 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항상 청와대로 올라가거든요.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국무회의에도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의 그런 통제하에 사실적으로는 직속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로 오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큰 이름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검찰 고위직들 인사도 나고 심우정 총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일련의 상황이 쭉 벌어졌잖아요. 일단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권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이른바 친명, 비명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과 실력 위주로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게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비판, 비난을 하던 인사들도 필요한 인재고 능력이 있으면 발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뭐 우리가 보기엔 저쪽 인사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발탁을 하고 뭐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고 유임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사에 있어서는 인연과 진영과 상관없이 실력 있는 인사는 발탁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이제 사실상 이 인사권자이면서 또 이번에 임명한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뭐 또 용산 내에서 이미 인사검증을 충분히 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이미 그 확인을 하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 인사권자나 지휘권자의 그 어떤 지시나 그런 철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비록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더라도 친연 검사들 네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뭐 오늘 상당히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연 일부 검사들이 이번에 기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거든요. 현재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얼마 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 법사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됐으니까 조금 더 정교한 정치한 그 검찰개혁 법안이 다시 제출이 돼 갖고 그게 추진되는 건지 그 과정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검찰개혁법에서 검찰청 폐지법 그다음에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이 개혁 법안들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들 재정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청회 일정과 뭐 증인에 관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이거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따박따박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또 저희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이번에 임명되신 법무부 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또 정부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한다. 의지가 퇴색한 건 아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임명된 이런 이제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들도 사실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또 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다 인사들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소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대놓고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니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게 또 저희들 입장에 또 중요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한결같이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인사권자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함께한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수행이 될 것입니다. 시기는 추석 전에 입법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재정법이고 또 검찰이라는 기관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은 속도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 빈틈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기소권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또 정말로 나쁜 범죄자들 수사하는 그런 수사가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감안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해야 된다. 이게 당 대표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추석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찾아봤어요. 추석이 10월 6일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또 있는 거고 하니까. 자, 오늘 뭐 우리 전현희 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 부분 지금부터 여쭤볼 부분이 메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게 다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셨는데 서울을 담당하셨고 서울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야의 격전지이기도 하시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우위는 또 점하고 가는 지역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 서울시장 나오려는 분들이 제가 듣기만으로도 수두룩 하던데요. 네. 그 의원님 이름도 있어요. 네, 알고는 있죠. 본인 생각이니까 모를 리가 없지.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은 거론되고 있죠 지금. 요거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아니 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감사한 일이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각각 할당을 해서 각 그랬었죠. 지역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에서 또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이제 다만 저한테 그런 역할을 이제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뭐 OX 이런 답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치인답게 얘기해 주셨다 지금 그죠? 아니, 하나 관련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 물론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지만 굉장히 박빙이었단 말입니다. 4% 포인트 차니까 전체 전국보다는 좀 적었죠. 그러니까 서울은 여전히 여야 간의 격전지인데 그러니까 내년 사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누가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그 서울의 표심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이 졌습니다. 많은 차이로 졌고요. 경기도는 이제 계속 민주당 이겼죠. 지지세가 견고하고 지난번에도 이겼고 이번에도 많은 차이로 이겼고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번 대선 승리의 사실상 마무리 활용 전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서울이 지금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보수화가 되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서울의 집값 폭등을 견디지 못해서 경기도나 이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점점 이제 보수화되는 이런 것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서울 승리가 우리 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공적인 많은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신다면 국정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대선 다음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이재명 빨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건 또 아닐 텐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사실상 크다. 그만큼 크다는 그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만 하신다면 내년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30시간처럼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여러분들 중에 이제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다 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강북 다 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셀링 포인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제 시장 후보자가 역대
강남에서 표를 얻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예. 네, 이제 당선이 안 된 경우들이 맞습니다. 이제 꽤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오세훈 시장한테 질 때 강남에서 딱 졌어요. 네.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이기면 서울 그때 다 그래서 이겼는데. 밤새 뒤집어졌던 그런 전력도 있고 그리고 강남이 항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표를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강남에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매우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강점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슬슬 이제 분위기 잡혔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찬스 인터뷰 전현희 최고위원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뭐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할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뭐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한겨레 TV 뉴스다이브 구독자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박찬수 대기자님과 함께 이런 찬스 인터뷰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겨레 TV 저도 뉴스다이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팬입니다. 몹시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뉴스다이브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요거 쇼츠 만들어.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현재는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또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오늘 총리 인준을 받으셔서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수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남다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은 우리가 여당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지원을 하는 역할을 여당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현재 제 각오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했던 찬스 인터뷰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네요. 김민석 총리가 빠져나가면 수석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내가 더 앞에다 물어봤을 텐데 더 부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찬수 대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찬스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